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옵션 만기일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성공을 했지만 오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급전환하게 되면서 더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을 하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정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라고 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있고 우리는 꾸준히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뭐 BDI 지수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 운임 가격까지도 지금은 이제 상승을 하는 형태,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항공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거 관련된 추가 뉴스들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과 함께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25% 정도 하락 마감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9% 정도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래도 3,122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되면서 3,1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도 3,266포인트 지금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좀 시장에 강하게 눌림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고 반등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실제 반등 성공을 했고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내일까지도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옆에 캔들을 붙이는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를 강하게 좀 진행을 해주면서 시장이 반등 성공했고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양봉 전환했지만 아쉽게도 오후장에 좀 하락하는, 그리고 특히 2시 이후부터 이때 강하게 이제 매도로 갑자기 급전환하게 되면서 종목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급락이 나오는 그냥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이때 좀 매도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눌림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충분히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 판단이 되니까 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월, 3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지속 하방이었어요. 그렇지만 4월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상방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6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도 외국인들이 다시금 포지션이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포지션 구축을 할 텐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금 힘들지만 힘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본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다들 궁금하신 게 한비소프트,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추가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로블록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로블록스가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 실제 실적이 나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로블록스 주가가 장중에 21% 급등한 형태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거죠. 이거 뉴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5월 11일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면 3월에 이제 상장을 했던 로블록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적표를 발표를 했다. 다만 여전히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시장은 잠깐 인기가 아니라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 매출이 140% 정도 증가하는 형태가 나와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이제 봐야 될 게 5월 6일 날에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JP모건에서 로블록스 목표가를 이제 85달러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때 5월 6일 날에 이제 나왔을 때 당시 그때 현 주가 대비해서 로블록스가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래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의 로블록스에 대한 리포트를 처음으로 발간을 하면서 8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다. 그때 당시 대비해서 주가 대비해서 25%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는 계산이 나왔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알렉시아 쿼드라니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시장이 이제 플랫폼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광고와 전자상거래와 같은 곳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점점 더 확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커질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장기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85달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5달러가 현재 로블록스의 주가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85달러가 사상 최고,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84달러 거의 가까이가 되는데 여기를 넘어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85달러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위로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만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세력이 보내고 싶은 만큼 보내는 겁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겠죠. 근데 매수가 이제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 그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최고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상장한 이후에 매수한 투자자분들이 홀딩했다라는 가정하에 모두가 수익권이라는 건데, 그러면 단점, 결국엔 그 자리가 정말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신고가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 나오는 현재 의견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이런 투자처에서도 JP모건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에서도 이런 리포트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목표 주가 자체를 오히려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위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보내는 만큼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로블록스의 이제 좀 상승으로 인해 단기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로블록스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때요. 이때 이제 발표하고 나서 21% 장중 급등이 나와줬고, 이때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거래량 발생하면서 급등한 형태가 나와주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급락 나왔죠. 급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지금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힘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신고가도 충분히 좀 돌파를, 이번 추세에 돌파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돼줄 수가 있어요. 왜? 어제 보시게 되면 한빛소프트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막 3% 정도 시가 이제 갭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6.9% 그러니까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한빛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로블록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 충분히 이벤트가 돼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그만큼 더 강한 이제 반등을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죽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나 수급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타버스를 관심있게 보셨고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저는 이게 뭐 종목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눌림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영상들 참고하시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꾸준히 참고하시면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본 영상 시작합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견조했습니다. 뭐 TA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고점 기준으로 8.7%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하락 대비해서,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거의 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빨간불을 켜는 2.6% 정도 상승 이제 마감을 보여줬고,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7% 정도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빨간불을 켜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장 하락 대비해서 현재 항공주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뉴스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항공 화물 운임 최고가
최고가에 의해서 지금 항공주들의 시간이 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금 대형 항공주가 날아올랐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 화물 운임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항공주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뉴스까지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물류비만 지금 3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서 이제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A사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해운 운임의 이제 물류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선박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선박을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항공 운송을 택했지만 선사와 계약하지 못한 업체들이 몰리면서 항공 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상승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이 현재의 이 모멘텀이 지금 당장 죽지는 않겠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시게 되면은 물론 대한항공이 이 화물기 쪽으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7%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 2.8%,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0.6%,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 0.5% 정도에 좀 이제 불과하지만, 이런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모멘텀 자체가 그냥 항공주의 테마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대한항공이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가장 높지만 중요한 거는 앞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이때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금 확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고점에 대한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시가총액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진에어를 제가 이제 좀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고, 이거 2번 정도 어플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게 되면서 2번 다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에 이제 매수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중에 좋은 수익의 결과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는 그런 종목, 그런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왜? 이전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해운주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당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페노션, KCTC,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쌓여져 있었던 재고들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 원자재를 나르는 선박,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벌크 운임지수, BDI 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뭐 페노션, KCTC, 대한해운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이때도 이제 기관에서 거의 그냥 매집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때는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비대주가 실제 치고 올라갔지만 이게 더 치고 올라갈까? 더 치고 올라갈까? 고민하면서 지켜보다가 실제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이근방이었을 거예요. 이근방인가 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입니다. 이때 쌍바닥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에 아마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하다가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막 급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니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넘실넘실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지금은 항공주들이 이제 좀 추가, 특히나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정고점은 이제 돌파 이후에 지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수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본다 하시더라도 진에어, 뭐 티웨이항공, 뭐 제주항공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과 투신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에어뿐만 아니라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대량 매수세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매집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무거운 종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투신의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연기금 한번 매수 집행되기 시작을 하면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항공주 지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진에어를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꾸준히 좀 이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 너무 무겁고 위에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진에어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TA 항공이 가장 좋기는 해요. 이거는 뭐 N자 파동을 지금 나오는 N자형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수급까지 잘 잡아주고 특히나 3,000원을 돌파하는 형태가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진에어, 한진칼이 대주주인 진에어가 괜찮지 않을까, 넘실넘실 상승이 나오기에는 진에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공주에 이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KG그룹입니다. KG그룹에서도 이제 KG케미칼 나왔어요. 이거 남았습니다. KG케미칼이 남아있습니다. 왜? KG이니시스나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급등한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나마 이제 KG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이때부터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여기 이제 목표가를 딱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2만원 이상 이제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주게 되면서 충분히 우리 어플에서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80%였던 것 같은데, KG동부제철도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KGETS가 있습니다. KGETS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썼고 오늘도 역사적 추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게 오늘 음봉이 나왔다, 이게 보시게 되면 2시부터 이제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때 거의 뭐 투매가 KGETS 뿐만 아니라 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이때 당시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급락이 나왔어요.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뜬금없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투매 물량들이 나와줬죠. 프로그램 매도들이 좀 이제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 KGETS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은 뭐 물론 지금도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기는 저는 좋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게 되면은, 그리고 특히나 이런 아랫단의 손자회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 그럼 결국엔 지주에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G그룹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KG케미칼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시장 하락 대비해서도 양봉 빨간불을 켜낸 견조한 추세를 나타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KG그룹이 지금은 재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돈 되는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KGETS와 같은 이런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G동배철, 지금 철강 가격 얼마나 좋습니까?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은 돈 되는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KG케미칼 지주회사가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충분히 33,000원을 돌파하는 것도 어렵진 않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 하락 대비해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항공주들과 그 다음에 KG케미칼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뭐 지금 어제에 보시더라도 주민함 추천주에서 이미 KG케미칼을 올려놨죠.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올려놨어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제 올려놓는, 이건 2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격 전략을 참고하는 방법,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수익맨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주민한 얼굴이 딱 있습니다. 요 얼굴 나와 있는 거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딱 클릭하시고 아래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뜨는데, 여기서 뭐 주민함 추천주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추천주뿐만 아니라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오늘의 하루의 대응 전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대응 전략까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천주와 장전 시황 뉴스뿐만 아니라 미남 자료집들을 통해서, 그리고 민남 분석, 테마 분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임상중, 아스코 관련주들, 그러니까 임상중학교 관련주들, 뭐 건설 관련주들, 여행 항공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폐기물 관련주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다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나 주민함과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 수익을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KGETS의 이런 수익 인증들도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 리츠님은 11%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
KG ETS 같은 경우도 9.9%. 이미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에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거 같이 쫑까 베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10% 뭐 가까운 수익을 챙기신 주린 어린이님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의 시장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